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네. 아,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 그렇죠. 저는 화요일 같습니다. 화요일 같아요. 거의 한 화요일 그러면 한 이틀 정도를 이득 본 느낌? 하루만 더 일하면 예. 약간 이틀. 아, 전 말은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 했는데 네. 왜 이렇게 금요일이 안 오나? 왜 이렇게 금요일이 안 오지? 어제도 금요일 같았는데. 그렇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번 주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예. 참 좀 바빴나 보네요. 예, 정신 없으셨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자, 오늘도 글로벌 주요 라이브 뉴스들. 또 시작을 해야겠죠.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장 체크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같이 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그 주가를 좀 보게 되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고요. 메타도 마이너스 2% 하락, 테슬라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그 외에 뭐 많은 기업들 좀 올라간 기업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빠졌다. 많이는 아니죠. 하지만 그 장 시작했을 때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프리마켓 때는 괜찮았거든요. 대초원이었죠. 예. 하지만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 약간의 좀 변동성을 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4.29%를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조금 금리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은 주식 시장에는 그래도 괜찮은 네.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유가 WTI 기준으로 78불, 유가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11월 공장 활동을 좀 체크를 했는데 네.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좀 시장이 좀 얼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연준 미셸 보우먼 아주 매파적으로 유명하신 연준 총재인데 2%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어제 했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을 준 것인가라는 좀 합리적 의심도 좀 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로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낮은 2.4%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 텐데 막판 휴전 24시간 연장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딱 하루예요. 딱 하루.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하루 정도 연장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네, 텍사스 지역 에너지 생산 업체죠. 크라운락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과거에 엑슨모빌 그리고 쉐브론에 이어서 지속적인 그 에너지 기업의 어떤 인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예, 어떤 좀 흐름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 크라운락을 좀 보게 되면 제가 뒤에 잠깐 사진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이쪽이 이제 텍사스의 펄미안 이 위치되어 있는 펄미안 베슨에서 그 이 지역에 이제 오일 생산을 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인데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퍼미안 분지가 네. 그 셰일 천연가스 생산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유명한 지역. 오른쪽에 밑에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부분이 아마 퍼미안 분지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얼만큼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지가 아마 그래프를 좀 보실 것 같아요. 빨간색 부분은 저게 그 외에 그거군요. 텍사스 그 외의 지역이고 그러니까요. 이 파란색 부분만 이 펄미안 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저기 이렇게. 중간 중간에 그 저기 유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유정이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잔디밭이 없는 부분, 없는 부분에서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펌프질하는 네.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안에 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은 코노코 필립스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데몬 에너지 그리고 마라손 오일 그리고 컨티넨탈 리소시스도
이러한 잠재적인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추후에 어떤 기업이 또 인수 합의에 이를지 네.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와 스노플레이크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해서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약 8% 9% 왔다 갔다 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스노플레이크도 제가 체크했을 때는 한 5% 6%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저희가 이제 10시 반 이후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또 상승세를 주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나그룹과 휴마나 합병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 보험회사로 알려지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두 회사가 합병 소식이 이루어졌는데 이 합병 소식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에서 여러 좀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나뉘는 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즈니 CEO죠. 밥 아이거가 2026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은 사임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밥 아이거 하게 되면은 디즈니의 어떤 호황기를 그대로 누려셨던 그리고 많은 이제 어떤 경영에 있어서 정말 뭐 과거에 어떤 디즈니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끔 또 만드셨던 분이신데 2026년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사임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뉴스를 좀 보게 되면서 이게 또 다시 좀 꿈틀꿈틀대는 이러한 뉴스로 좀 보여지는데 네. 그러진 않겠죠. 자, UAW에서요 13개 비노조 자동차 제조 업체에서 조직 결성 캠페인을 시작하겠다라고 그러면 했습니다. 예, 테슬라도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13개 비노조 자동차 다 제조. 포함돼요. 폭스바겐, 토요타 그리고 테슬라가 아주 대표적이고 그 외에 많은 이제 크고 작은 그 완성체 기업들, 네. 완성차 기업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UAW에서는 그러한 비노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까지 좀 캠페인을 해서 우리가 조직을 크게 더 결성을 해서 뭔가 모르겠어요. 추후에 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또 조직 결성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이 다시 좀 시작이 되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오늘 예. 밤에 사이버 트럭 공개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밤에 사이버 트럭 공개되고 저희 그 이제 방송 진행되는 시간 동안 11시 그러니까 10시 반이죠. 10시 반에는 또 PC 지표 발표되고 맞아요. 바로 다음에 그 소매 판매는 사실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소비가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주축이기 때문에 네네. 소매 판매도 발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주요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다음 할게요. 걸 보시면 네. 뭡니까 이건? 이거는 이제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 좀 재미난 이제 그림을 보고 제가 좀 가지고 나는데 최근에 이제 COP28이라 그래서 두바이에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네. 좀 회의하는 그러한 이제 행사가 열리잖아요. 이제 30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2주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저를 보고 야 이거 뭘 해도 안 되는 것인가라는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선이 있잖아요. 네. 중간에 이렇게 선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파리 협정 때 이야기를 했던 우리 목표치 1.5도. 2050년까지 1.5도. 그렇죠. 네. 예, 2050년까지 1.5도다. 이거 우리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목표치를 설정을 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만약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건요. 지금 최근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경우는 미디언 값, 중위 값이 플러스 2.7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만약에 2030년 목표를 만약에 우리가 달성할 경우 두 번째입니다. 네. 이건 2.4%다. 뭐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다 했던 약속들 그리고 우리가 목표치를 다 결성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직면할 그 온도 상승은 2%다. 2도씨다, 2도씨.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2100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에 보게 되면 2100년이 됐을 때 지구의 온난화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지구가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좀 과열될 것인가 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 베이스 케이스, 베스트 네. 케이스죠.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1.8%가 또 증가합니다.
아니 베스트인데요. 베스트인데.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 있는 그 시나리오보다 더 과감한 정책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의견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많은 연구 자료를 취합을 해서 내놓은 그러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그림도 제가 재밌어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좀 가까운 거리면 네. 얻어 타기도 하고 음. 출근도 뭐 같이 할 수도 있고. 라이드 쉐어링. 그렇죠. 네. 라이드 쉐어링인데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는 라이드 쉐어링을 할래? 아니면 택시를 탈래? 그죠? 네. 물론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 여러 비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라이드 쉐어링이 좀 나은 것 같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난 너무 불편해. 이게 너무 불편한데요. 불편하다. 저는 너무 불편한데. 나 그래서 난 그냥 택시 탈래. 네. 라고 하는 지금 설문조사가 있을 텐데, 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택시 탄다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표준 한국인입니다, 진짜. 예.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짧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라이드 쉐어링을 좀 하겠다라는 네.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들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택시 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아시아 국가, 특히 이제 한국은 뭐 압도적인 1위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2위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3위인데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종종 네. 타겠다라는 얘기고, 그래도 가끔은 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그래도 좀 자주 타겠다. 이런 얘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이런 부분도 뭐 재미삼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은근히 미국이 예. 같이 타는 걸 되게 흔쾌히 생각하네요. 미국은 택시 타면 네. 일주일이면 월급이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고 네. 택시비도 비싸요. 그냥 막 아. 30초에 막 500원씩 600원씩 막 올라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택시가 정말 다운타운이 아닌 이상 택시 타는 응답률이 많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네. 중국이 참 특이하게 택시 탄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도 한번 설문조사로 좀 재미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 이거 오늘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들었던 게 맞는 것인가? 그니까요. 예,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걸 봤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사실 최근에 반 유대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게시물을 좀 올리게 되면서 광고주들이 정말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일제 광고를 중단하고 네. 나가는 모습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실 텐데요. 오늘 지난 밤이죠. 지난 밤에 뉴욕에서 열렸던 뉴욕 타임스의 딜북 서밋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 뒤에 가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나오시고 네. 밥 아이거도 나오시고 다 나오셨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욕을 했어요. 네. 광고주들에게 네. 욕을 했습니다. 잠깐 광고 주면은 우리 고객님 아닙니까? 고객님인데 이제 나갔잖아요. 네. 자, 그래서 나간 고객님. 나간 고객님. 근데 다 나갔으니까 네. 다 묶어가지고 네. F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꺼져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거 AI로 약간 딥페이크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했던 약간의 밈 영상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진짜로. 예, 실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또 시장에 약간의 또 파장을 또 일으키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최근에 반유대주의 지지 이슈 때문에 광고주들이 보이콧 이제 행사를 했죠. 진행을 하면서 몇몇 회사들은 본인에게 블랙메일, 그러니까 협박 메일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사과한다. 네. 내가 지금까지 올렸던 게시물 중에 가장 멍청한 게시물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오피셜하게 사과를 했는데, 그 진행자가 이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광고주들에게 또 되게 비난을 하는 네. 그런 욕설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가지고 하이밥, 헤이밥 이렇게 네. 밥 아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밥 아이거가 일론 머스크 전에 네. 인터뷰를 했었던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왔거든요. 그럼 뭐, 대놓고 욕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하고 퇴장을 했는데, 야 밥 이제 욕하고 밥 잘 가. 약간 이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좀
하드 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저는 참 신기한데 왜냐하면 저기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지지해서 광고주들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이 싫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놓고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했잖아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스탠스가 뭡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게시물에 대한 실수는 인정을 한 것 같고 네. 이런 실수를 좀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지금 가장 핫한 게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다 보니까 네네. 직접 이스라엘 찾아서 뭐 그러한 뭐 어떤 행보를 좀 보인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 물론 그 뒷단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네. 최근에 뭐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네. 예,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광고주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뭐 협박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비난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원인 제공한 거는 본인이잖아, 사실. 네. 예, 그러니까 사과까지 해놓고 음. 뒤에 가서 갑자기 욕을 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죠 지금 본인도. 화가 나는데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데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네. 또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음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정말 이 오너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그 일론 머스크의 말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내성이 생겼죠. 아. 내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오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렇죠. 떨어지기도 했는데 뭐 요즘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욕설 정도는 다 받아들이는.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예, 진짜 빨개 벗고 나와야 네.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예, 그러한 이제 상황이 오지 않았나. 많은 이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예, 여러 가지 괴짜스러운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성이 생겼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해진 거잖아요. 사실 그때는 이제 막 뭐 우리 상장 폐지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할 때 막 주가 급락할 때 그렇죠. 적자 기업이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고 물론 마진율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기업의 그 펀더멘털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CEO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네. CEO 리스크로 인해 그 사실 이거 욕한다고 해서 트위터가 안 좋은 건데 물론 우리가 물론 이렇게 건너 해석하자면 트위터에서 광고주가 빠져나가면서 트위터가 적자를 보게 되면 또 트위터의 자본 그 뭡니까 그 증자 자본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또 그 X를 그러니까 또 테슬라를 파는 거 아니야라고 뭐 이렇게 가서 막 어거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테슬라의 펀더멘털 하나만 보면 마진율은 줄었지만 그래도 기업 자체가 탄탄한 상태인 거잖아요.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말의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좀 네. 많이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제이미 다이먼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 했을 네. 때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이뤄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좀 약간의 극찬을 좀 해줬던 그런 의견도 냈기 때문에 뭐 네. 시장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음 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네요. 예, 자, 제가 오늘 사실 가지고 나온 뭐 메인 핵심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화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젠슨 황이요. 마찬가지로 방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참여했던 이 뉴욕 타임스의 딜북 서밋 컨퍼런스에서 나와서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GI, 그러니까 AGI라는 게 뭐냐면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인공지능에 있어가지고 가장 좀 논란이 많은 그러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쉽게 설명하자면 사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네. 이게 뭐 챗 GPT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서칭하는 그러한 기업들 또는 정리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어떤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인공지능이 그대로 그 학습을 해서 본인이 인간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오픈 AI 여러 이슈가 있었고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리아 수스케버가 얘기했던 부분 바로 이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제 샘 알트먼을 내보내는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사실 뭐 많은 개발자들은 이거는 막아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지난밤 젠슨 왕의 이런 언급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일단 AGI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네. 지금 ANI라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제일 밑단에 있는 것은 머신러닝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가 딥마인드,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뭐 챗GPT나 여러 가지 머신러닝에 기반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단계 상승이 되면 AGI,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기술은 AGI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AGI라는 범용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를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을 내리면 이 ASI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이러한 부분은 그 기타 모든 인공지능을 하나의 센터를 두고 다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발전 가능성을 줄 수 있다, 우려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젠슨 왕의 칩 설계 관련 인터뷰 중에 제가 너무 흥미롭게 좀 봤던 부분입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한 칩 설계, 그러니까 AGI와 같은 그러한 칩 설계에 같은 직원들이 필요한가?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슨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지금 현재 칩 설계에 있어서 AI 없이는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또 이어서 했냐면, AI 없이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도 없고 AI 없이는 칩을 설계할 수 없으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가장 큰 네.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조차도 지금 칩 설계를 했을 때 AI의 도움 없이는 칩 설계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만간 5년 안에 AGI라는 이 범용 인공지능이 조만간 우리가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보는 AGI 지능 추이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점선을 보게 되면 이건 인간의 레벨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의 레벨인데, 지금 현재 2023년이잖아요. 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막 도약을 하고 있고 성공하고 있지만 2030년이 되면 이미 인간을 뛰어넘는 자가학습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의 어떤 지능, 뭐 인공지능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많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보게 되면 아마 이분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아마 바둑 그 네. 대전을 보셨던 분들은 알파고의 아버지 딥마인드 CEO죠. 데미스 하사비스를 아마 다들 기억하시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딥마인드에 대한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 5월자 기사입니다. 5월자 기사인데 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사실 인간만큼이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AI 연구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다.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네. 이 데이비스 하사비스 이분께서는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몇 년 안에 매우 능력 있고 범용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요. 그다음 몇 년 동안의 진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그 속도가 느려질 이유가 전혀 없고 현재는 오히려 가속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속된다라는 것이 이 앞서서 이제 자가 어떤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이러한 진짜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AGI로 넘어가고 있다는 스탠포드 대학의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56%의 컴퓨터 과학자와 AI 연구자들이 지금 벌써 AGI로 넘어갔다, 56%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AGI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도화된 AI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이 자주 내놓고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답변을 훨씬 적게 내놓는 게 네. 결국엔 AGI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근거는 이전 인공지능 모델들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추론 능력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지금 가능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법률, 코딩과 같은 범용성 있는 작업들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고, 언어 데이터로만 학습 때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기 같은 작업들 네. 또는 음악을 만드는 작업들 여러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미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결과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젠슨항은 5년 안에라고 얘기했고 네. 많은 이제 개발자들은 2030년 안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인간이 정말 강한 그 뭐랄까요? 다각화되어 있는 추론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게 되면서 여전히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됐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젠슨항의 어떤 멘트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이제는 단순한 머신러닝을 뛰어넘어서 이미 벌써 AGI 그리고 칩 설계마저도 AI가 없으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모르겠어요. 그만큼 AI가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 뭐 우리 엔비디아 GPU 많이 사세요. 뭐 이러려고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의 흐름은 이렇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우리가 이걸 특이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언제 그러면 인간의 능력을 인공지능이 뛰어넘게 될 거냐. 네.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특이점을 뛰어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예상하는 시기가 오픈 AI 이후로 굉장히 좀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제 오픈 AI 그 유료 버전을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지금 바쁜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11월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하루만 있으면 11월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될 텐데 예.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아마도 한 3년 내에 최고의 한 달을 아마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금 그 월간 그 전 세계 수익률 월간 전 세계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오른편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11월입니다. 그래서 한 8% 내지는 9% 정도 상승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예. 이거 전 세계 지수입니다. 이거 전 세계 지수. 네. 근데 그 전에 그 이상 10% 이상 올랐던 때가 언제인지 보니까 2020년 11월이었어요. 이때가 한 10%좀 넘게 한 11%, 12%가 이만큼 상승을 했던 때였는데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를 보니까 바로 백신이 출시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이제 2020년에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백신을 뭐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접종이 이루어졌던 게 2020년 12월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11월에 딱 백신 접종이 첫 번째 이루어졌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게 그 정도 돼야지 뭐 그 한 달 만에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번 달에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 가까운 전 세계 주식이 상승했다고 하니까 3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하신 겁니다. 난 못 느꼈는데.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소리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월? 너무 재미없었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10월에 워낙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월간 단위 수익률만 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요. 이 11월 한 달을 아마 떠올려 보시면 그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채권 금리가 엄청 빠르게 내려갔죠. 오늘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5% 넘는다고 되게 우려하던 게 엊그제였었는데 벌써 4.2%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채권 시장의 상승도 굉장했던 건데요. 예.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1997년 이후 가장 좋은 한 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번 11월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그 자산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대형 자산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와 진짜 커다란 한 달을 보냈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을 만한 한 달일 것 같습니다. 네. 왜 나는 아니지라는 생각도. 제가 볼 때는 일본
1번. 일본이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 외에 어디가 있을까요? 1번 말고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른 나라? 아, 인도? 인도 많이 올랐습니까? 인도 모르겠어요. 인도 최근 11월 달에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어디가 그렇게 올랐는지. 자,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요즘에 그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 금값이 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금값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통상적으로. 근데 한번 표 보시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금값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가장 최근을 볼게요. 금값이 올라가는 와중에 달러는 떨어지고,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는 와중에 금값은 떨어지고. 뭐 근데 이 뭐 얼추 비슷할 때도 있어요. 달러가 약간 올라갈 때 금값도 올라갈 때도 있고. 예. 근데 뭐 2014년을 보시더라도 달러가 올라가는데 금값은 하락하고 이런 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구간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뭐 설명하기로는 금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변화가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비싸지면 달러로 금을 사면 금이 더 비싸지잖아요. 예. 그럼 수요가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달러로 환전해서 금을 산다? 그러면 좀 싸졌네? 라고 하면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이런 그 경제 현상 때문에 금값과 달러는 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한 2010년대 한번 볼게요. 2010년대 보면은 달러 가치가 뭐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오락가락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때 금값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때는 금만 사들인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재와 모든 제품, 모든 돈을 다 쓸어가던 때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막 뭐 있죠? 그러니까 중국 주식 막 엄청난 그 상승세를 겪고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금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 속에서 누군가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사실 달러 가치와 상관없이 금값은 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도 있어요. 금리와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금은 이자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주는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격이 하락하고 뭐 금리가 내리면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설명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2019년 때를 보시면요. 그때는 이제 그 이자가 금리가 올라갔다가 금리가 내려가려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값이 올랐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시면은 금값이 그러니까 지금도 달러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금리는 떨어질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는 이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언제는 저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이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그 해석을 갖다 붙일 뿐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금값은 좀 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금값은 그래서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요즘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018년을 보니까 1,200불이었네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2,000불 정도. 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5년, 5년 동안 2,00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한 80% 정도 올랐네요. 80%. 네네. 5년에 80% 올랐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예. 아닌가? 모르겠네요. 요즘에 뭐 우리 한 800% 올라야 80% 80% 이거 뭐 투자할 가치가 있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실 꽤 오랜 동안 금 투자를 했었어요. 네. 2018년부터인가 한 4년 넘게 했거든요. 4년 넘게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한국 거래소에 있는 금 현물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저렴하고 예.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1g 단위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금 사면
뭐 종로 가서 살 수도 있고 금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금 ETF도 할 수 있고. 예. 근데 일단 한국 거래소에 있는 금을 사게 되면은 원화 가치의 변화와 금값의 상승을 동시에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수수료도 별로 안 들고 그래서 사실 뭐 세금도 금과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예, 뭐 일시적인 뭐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좀 주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뭐 거기가 그 시장은 또 이제 레버리지가 워낙 크니까 네. 뭐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각자 선택하시기에 나름이에요. 이게 좀 짧게 하시는 분들은 그 금 관련된 상품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네. 저는 그때 왜 금을 시작했었냐면 만약에 위기가 이게 2018년이면 그렇게 나쁜 시점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뭐 경제가 나쁜 때도 아니었었고. 예. 그때 이제 막 그런데 음. 만약에 위기가 오게 되면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금값이 올라갈 거고. 금으로 뭐 하죠, 근데? 예? 금으로 뭐 하냐고요? 뭐 하지? 그걸로 돌반지 주죠. 모아서 돌반지 줘야지. 주변에 돌반지 줘야죠. 돌반지? 아, 예. 그러니까 근데 금이 참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값이 위험할 때 금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때문에. 근데 예. 만약에 그런 시점에 음. 글로벌 경기가 위험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요. 네. 반도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금값이 올라가나?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금을 쓰잖아요. 금의 반도체.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예, 예.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러네. 금이 점점 희귀해지는 거야. 음, 예, 뭐 그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이유로 요즘에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지를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도록 하죠.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